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요, 2016학년도 6월 고2 모의고사 20번부터 22번 문제를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지문인데요.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남학생들은 참 좋아할 지문인 것 같고요.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흥미있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우리 교재 8페이지 보시고요. 20번 문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자, 윗글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적절하지 않은 것 동그라미 치시고요. 왜? 내가 당연히 틀린 것 골라야 되는데 맞는 것 골라서 엉뚱하게 틀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라. 안전하게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길 바랍니다. 자, 1번 답지. 전력이나 전기 모터를 제어하는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다. 쭉 이렇게 답지를 읽어보니까 결국엔 이것은 일치 불일치 내용 확인 문제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21번 문제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3점짜리. 3점짜리니까 어렵겠다? 구체적 상황에 적용시키는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 정확히 따지고 보면 내용 확인 문제에 우리가 3문단을 집중적으로 읽어보면 이 보기 문제는 자연스럽게 그림에 대입해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2번 문제요. 기억의 이유로 적절한 거. 근본적으로 배기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 인과관계, 그 원인은 뭔지를 찾아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의 매연으로 인한 기술 지문이라고 했습니다. 자동차의 매연으로 인한 대기 오염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각국에서는 앞다투어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 뭐 때문에요? 대기 오염 때문에. 자, 그 중에 상용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친환경 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들 수 있다. 하이브리드란 두 가지 기능이 하나로 합쳐졌다는 의미로 내연기관 엔진만 장착한 기존의 자동차와 달리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내연기관 엔진에 전기 모터를 함께 장착한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이 쭉 나오죠. 자,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구조다라는 그림이 나오고요. 두 번째 문단.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만드는 방법에 따라 구동 방식이나 구조상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위의 그림과 같은 핵심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이 문단의 내용은 뭐냐? 핵심 구성 요소는 뭐냐?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핵심 구성 요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엔진은 기관 내부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꾼다. 전기 모터는 자동차 주행 상태에 따라 전동기나 발전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전기 모터는 전동기나 발전기 역할을 한다. 전동기 역할을 할 때는 전력을 사용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고 발전기 역할을 할 때는 회전 에너지를 전력으로 바꿔 배터리를 충전한다. 자, 배터리는 전기 모터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장치로 자동차의 주행 상태에 따라 에너지가 충전되기도 한다. 그 외 구성 요소에는 내연기관 엔진과 전기 모터의 회전 운동에 바퀴를 전달하는 변속기, 연료를 보관한 연료 탱크, 전력이나 전기 모터를 제어하는 모듈, 그리고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는 모듈, 이런 모듈이 있는데 뜻은 나와 있죠. 프로그램이나 기계 또는 시스템의 구성단이다. 그러니까 핵심 구성 요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핵심 구성 요소. 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차량 속도나 주행 상태 등에 따라 내연기관 엔진과 전기 모터의 힘을 적절히 조절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시동을 걸 때는 전기 모터만 사용하지만 가속하거나 등판, 비탈길을 올라갈 때에는 많은 힘이 필요하면 전기 모터가 엔진을 보조하여 구동력을 높인다. 정속 주행의 속도에 따라 두 유형이 있는데 저속, 정속 주행할 때에는 전기 모터만 작동, 저속, 정속 주행할 때는 전기 모터만 작동, 고속, 정속 주행할 때는 엔진과 전기 모터가 함께 작동. 요거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반면에 감속할 때는 연료 공급이 중단되어 엔진이 정지되고 전기 모터는 배터리를 충전한다. 또한 잠깐 정차할 때는 엔진이 자동으로 정지하여 차량의 공회전에 따른 불필요한 연료 소비와 배기가스 발생을 차단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주행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1번 문제가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용 확인 문제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4번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전기모터 시스템이 추가로 내장되면 차체가 무거워지고 비싸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게 단점 1번. 또한 또 있다라는 거예요. 구조가 복잡해서 차량 정비 어려움이 가중되고 2번 마이너스 2번 근본적으로 배기가스 배출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단점 3번. 하지만 플러스가 나올 차례죠. 동력 성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플러스 1번. 연료 소비율이 낮아 배기가스 적게 배출해 환경오염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요거 플러스 2번. 장점 두 가지. 이런 점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무공해를 지향하는 전기 자동차나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가 일반화될 때까지 중요한 운송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나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가 나오기 전까지 어떤 과도적인 단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배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20번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내용 확인 문제. 1번 전력이나 전기 모터를 제어하는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다. 두 번째 문단에 있지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나타나 있다라는 거. 불필요한 연료 소비와 배기가스를 차단한다. 자, 2번 만드는 방법에 따라 구동 방식이나 구조성의 차이가 있다.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나와 있죠. 구동 방식이나 구조성의 차이가 있다. 3번 전기 자동차에서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로 넘어간 중간 단계 운송 수단이다. 전기에서 수소 연료 자동차가 아니라 무공해를 지향하는 전기 자동차나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가 일반화될 때까지 바로 전 단계다라는 거예요. 이거 말장난 친 거죠? 3번 정답이죠. 4번 문단 맨 밑에 있는 문장. 4번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구조가 복잡해 차량 정비에 어려움이 단점. 그 네 번째 문단에 세 번째 줄에 있고요. 차량 속도나 주행 상태에 따라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것은 세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에 있네요. 첫 번째 문장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정답 쉽게 나오죠. 자, 21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한 이해. 이제 가보죠. 이제 세 번째 문단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나타내는데요. 가 시동 시에는 전기 모터만 작동한다.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 문단에 하나, 둘, 세 번째 시동을 걸 때는 전기 모터만 사용하지만 나왔죠? 나와 라에서는 나와라 가속 시 저속 가속 여기 나와 라에서는 엔진과 전기 모터가 함께 작동한다. 나에서 나와라 가속할 때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줄 보죠. 가속하거나 등판할 때처럼 많은 힘이 필요하면 전기 모터가 엔진을 보조하여 구동력을 높인다. 그러니까 전기와 엔진 둘 다 작동하는 거 맞고, 다에서는 저속 정속 주행 시에는 마와 달리 고속 정속 주행 시와는 달리 엔진도 작동한다. 자, 왜 저속 정속 주행할 때는 전기 모터만 작동하지만 고속 정속 주행할 때는 엔진과 전기 모터 함께 작동한다. 세 번째 문단 일곱 번째 줄 나와 있죠? 이거는 맞고요. 바에서는 이제 감속할 때는 전기 모터가 전동기 역할을 한다. 전동기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요. 이거 어디 있습니까? 이거 전동기 역할 그 세 번째 문단에 보시면요. 세 번째 문단이 밑에 네 번째 줄 연료 공급이 중단되어 엔진이 정지되고 전기 모터는 배터리를 뭐한다? 충전한다 그랬어요. 충전한다.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나오고요. 그리고요. 두 번째 문단 보세요. 일곱 번째 줄. 전동기 역할을 할 때는 전력을 사용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고 발전기 역할을 할 때는 회전 에너지를 전력으로 바꿔 배터리를 충전한다. 그러니까 전기 모터가 하는 역할이 전동기 역할, 그 발전기 역할을 할 때 있는데 여기는 배터리 충전하는 역할이지 전동기 역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 4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 가보죠. 4에서는 엔진이 자동으로 정지한다. 이거는 세 번째 문단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맨 밑에. 잠깐 정차할 때는 엔진이 자동으로 정지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문제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기억의 이유. 근본적으로 배기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 뭐 때문이죠? 내연기관 엔진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2번이죠. 그래서
22번 문제는 너무나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번부터 22번 문제를요 공부했습니다. 배운 부분을 여러분들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틀린 문제 다시 한번 꼭 복습하시고 왜 틀렸는가, 내가 어디서 생각을 잘못했는가를 분명히 수정해야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